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갤럭시를 오래 사용하셨나요? 아이폰이 새로 출시된다고 할 때마다 아이폰과 갤럭시 사이에서 뭘 살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세요? 아이폰 이쁘다는데 써볼까? 아이폰 괜찮나? 라는 고민을 하면서 검색을 해보거나 생각만으로 그치는 바람에 그대로 갤럭시를 사용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폰 사진 감성이 미친 거예요. 생애 한 번은 아이폰 써봐야지. 재작년에 아이폰 12 모델을 사용했고 사용한 지 1년 만에 할부금이 남은 채로 다시 갤럭시로 돌아왔는데요. 아이폰은 1년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그리고 갤럭시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13가지씩이나 되는 신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길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너무 길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안 보더라도 마지막 메시지만이라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반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을 구매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을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결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클립보드 기능입니다. 갤럭시는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으면 클립보드라는 곳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좌번호나 자주 쓰는 문장, 문구는 클립보드에서 바로 붙여넣기가 가능한데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아이폰으로 넘어갔는데 클립보드 기능이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썼었을 때 계좌를 외우고 있지 않아서 계좌 번호를 알려주려면 은행 앱에 들어가서 복사를 해야 됐었고, 누군가에게 자주 쓰는 문장, 메일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글을 옮길 때 딱딱 꺼내 쓸 수 있는 클립보드 기능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아이폰에서도 클립보드를 할 수 있긴 한데 관련 앱을 깔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아쉬웠고, 두 번째는 PC로 옮길 파일 송수신. 맥과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크게 문제될 게 않는데, 왜냐면 에어드랍을 사용하면 되니까. 윈도우와 아이폰을 사용한다면 불편할 수 있어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케이블을 꽂으면 앨범별로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아니면 그대로 외장하드에 옮기면 되는데, 물론 구글이나 다른 클라우드 사이트를 이용하는 분이라면 해당 안 되실 거예요. 저는 주로 이렇게 하드웨어 보관을 해서 케이블만 연결하면 설정해 놓은 그 앨범별로 구분이 되고, 녹화해둔 음성 파일이나 다운로드된 문서 파일을 쉽게 PC로 이동이 되고, PC에서 폰으로도 이동이 쉽습니다. 저는 처음에 윈도우에서 아이폰으로 그 파일 전송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반대로 아이폰에서 윈도우로 케이블 연결해서 빼는 건 됩니다. 근데 이제 앨범별로 나눠져 있진 않기 때문에 그냥 사진을 통으로 옮기는 건 되는데, 문제는 반대로 윈도우 PC에서 폰으로는 이동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클라우드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샌드 애니웨어 같은 어플을 설치해서 수동으로 옮기고 해줘야 합니다. 샌드 애니웨어는 간단하게 파일을 이제 옮길 때는 좋은데, 대용량으로 다 옮기고 폰으로도 옮기고 할 때는 전송이 안 될 때가 있어서 이게 좀 이 파일 송수신 문제가 좀 정말 제일 불편했고요. 맥과 아이폰 사용한다면 아이폰 생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강력한 이유인 에어드랍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게 옮겨도 되는데 아이폰과 윈도우 사용자라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소한 건데 잡았다 요놈 통화 버튼입니다. 아이폰을 쓰다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문자 목록에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라는 문자를 한 번은 보내게 되는데요. 그게 왜냐하면 최근 통화 목록에서 통화를 잘못 누른 거예요. 갤럭시 사용하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갤럭시는 최근 통화 목록에서 이게 2번 터치를 해야지 이제 통화가 되거든요. 근데 아이폰은 모르고 한 번 누르면 바로 통화 연결이 되고, 바로 끊어도 이미 상대방에게 부재중으로 찍힙니다. 이것 때문에 통화 목록에서 그 연락처를 등록하려다가 옆에 그 연락처 하는 그 느낌표 버튼도 너무 작게 있어서 이거 누르려다가 통화 건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갤럭시는 통화 목록을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최근 통화 목록을 누를 때마다 어떤 긴장 상태야. 이 긴장 상태다 보니까 잘못 누를까봐 긴장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실수로 누르면 문자로 바로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보낸 적이 꽤 있습니다. 아이폰 쓰는 친구 문자 목록을 보면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문자가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갤럭시의 통화 버튼은 2번 눌러야 통화가 된다. 너무도 그리웠던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번째, 키보드 자판 오타. 이거는 정말 불편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맞춤법을 되게 좀 신경 쓰는 편이라 친구들끼리의 단톡방도 그 띄어쓰기나 맞춤법을 최대한 지키려는 편이어서 갤럭시 사용했을 때는 오타가 거의 안 났던 편이고, 안 보고 써도 그 문장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자판은 뭘 쓰냐면은, 제 첫 폰이 LG 사이언 시절이어서 LG 나라끌 자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자판이 이제 한글, 영문, 그 키보드 자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쓰면은 오타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 키키키 쓸 때만 오타가 안 나고, 높은 확률로 카톡할 때 오타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받거나 누군가와 연락을 하게 됐을 때 맞춤법 띄어쓰기를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미리 얘기를 했어요. 아이폰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빨리 쓰면 오타가 많이 난다. 좀 이해 부탁한다라고 좀 많이 했었고, 아이폰 썼던 1년 3개월 내내 오타가 계속 났습니다. 이게 너무 답답했어요. 계속 썼다 지웠다를 반복해야 되니까. 그리고 갤럭시로 돌아왔을 때 나락글로 1년 만에 카톡을 했을 때 이거지, 이 속도지, 그때 그 기분, 돌아오길 잘했다라고 느꼈고, 이게 속이 이제 뻥 뚫리더라고요. 5번째는 통화 품질인데, 이거는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좀 걸러 들으시면 되겠고,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넣었습니다. 이제 아이폰이 통화 품질이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제 그때 당시 제 상황이 그랬다라는 측면에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아이폰 12가 통화 품질이 뽑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꽤 높은 확률로 통화 품질이 안 좋은 기기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 폰이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통화가 매끄럽지 못했는데 약간만 지하로 가도 통화가 잘 안 됐고, 수신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방에서 통화할 때도 약간 벽 쪽에서 통화를 하면은 책장이랑 간섭이 되는지 통화가 버벅인다든지 상대방 목소리가 그 로봇 필터한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고, 통화 수신 상태가 약했다 정도로 느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갤럭시 쓸 때는 이런 적이 거의 없었어서 신경을 아예 안 썼던 부분인데, 이거는 폰 뽑기가 잘못될 수도 있고 제 사용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을 처음 썼는데 이랬었다 라는 얘기라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구글 지도 타임라인. 이거는 정말 제가 그리웠던 기능인데, 저는 이게 아이폰 사용자는 안 되는지 몰랐거든요. 이건 구글 지도에 타임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돌아다니는 그 어디든 기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디든 기록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을 타고 어디로 갔었다, 몇 시 몇 분, 자동으로 이제 평생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제 기록을 이렇게 남기는 걸 좋아해서 이 타임라인을 쫙 보면서 이때는 여기 갔었지 하면서 그 히스토리 감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싫어하실 거예요. 이제 내 동선이 남는 게 불쾌하고 싫어서 위치 기능이나 타임라인을 보통 끄시는데, 아이폰을 쓰고 나서 당연히 되어 있겠지 했는데 이 기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구글에 로그인을 해놔도 타임라인 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3개월간의 이동 동선이 이제 기록이 안 돼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구글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자동으로 그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히스토리 보면서 추억으로 이렇게 힐링을 하는데 그 기록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쉬웠고, 이 갤럭시로 안드로이드 로그인을 딱 하자마자 동선이 쫙 기록이 되는데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너무 오늘 이제 갤럭시 찬양 느낌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찬양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째, 삼성 캘린더입니다. 그 캘린더는 일정 관리할 때 필수 앱이잖아요. 하루의 일정을 주간, 월간으로 관리할 때 캘린더에 그 투두 리스트를 기록해 놓고 어떤 일이 있을지 이벤트를 미리 확인하고 대응하는 식으로 항상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사용자였다 보니 삼성 캘린더를 자연스럽게 사용을 했었고, 그 인터페이스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폰 캘린더로 넘어갔는데 깔끔하긴 하지만 직관적이지가 않고 기능이 적어서 다양한 일정을 관리하기에는 인터페이스가 다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는 아이폰 캘린더 대체제로 구글 캘린더를 설치해서 삼성 캘린더 비슷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굳이 구글 캘린더를 사용한 이유는 제가 크롬을 사용 중이다 보니 PC에서 이제 구글 캘린더로 일정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연동이 용이하게 구글 캘린더로 작성을 했고, 사실 구글 캘린더도 엄청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제가 원하는 그 삼성 캘린더 느낌이 안 났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사용하고 있다가 갤럭시로 넘어와서 삼성 캘린더를 사용했는데 이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 삼성 캘린더는 구글 캘린더와 연동이 돼서 PC에서 구글 캘린더를 추가해도 삼성 캘린더에 같이 뜨고 반대로 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 관리를 중요시하는 저에게 그 캘린더의 인터페이스적인 편리함이 있어서 갤럭시로 다시 넘어갈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요. 8번째는 무음 모드입니다. 아이폰도 무음 모드가 있는데요. 옆 버튼을 내리면 완벽한 그 무음은 아니고 그 진동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는데, 갤럭시는 총 3단계로 소리, 진동, 무음 모드가 있어서 실내에서는 진동, 그리고 소리가 나면 안 되는 환경에서는 그 무음 모드로 설정을 해둘 수가 있는데,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무음이 안 되고 이제 진동만 되니까 그 진동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책상에 올려놓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작동시킬 때도 이렇게 상단바에서 터치하는 게 아닌 그 옆 버튼을 딱딱 올리고 내려야 되니까 은근 불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9번째는 이제 아이폰을 써보신 분이라면 좀 공감하실 텐데, 그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그 아이폰은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그 인터페이스의 뒤로 가기 버튼이 그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갤럭시는 오른쪽 하단에 있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뒤로 가기 버튼을 사용하다가 그 왼쪽 상단으로 습관을 바꾸려면 적응이 좀 필요합니다. 물론 적응은 바로 할 수 있지만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활 습관에 녹여져 있던 행동 패턴 중에
지하철에서는 왼손으로 사용하면서 뒤로 가기 그 버튼을 누를 때 폰을 좀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요. 자연스럽게 사용하려면 뭐 오른손으로 쓰면서 왼손으로 누르거나 주로 쓰는 손가락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UI UX가 그 편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더라고요. 그 뒤로 가기 버튼은 사용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편한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타이핑을 하고 엄지손가락을 왼쪽 위로 쭉 뻗어야 하는 게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이폰을 사용할지 안 할지는 또 두고 봐야겠지만 뒤로 가기 버튼 위치가 좀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11번째는 스크린샷 길게 찍기입니다.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화면 이상으로 세로로 길게 캡처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길게 캡처하기 기능인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캡처를 하고 밑으로 그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 쭉쭉쭉 원하는 만큼 캡처를 그 세로로 쭉쭉쭉 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도 길게 캡처를 할 수 있으나 좀 제한이 있어요. 좀 사파리를 사용했을 때만 가능하고 인터넷을 제외한 다른 앱에서는 뭐 길게 캡처가 되지 않습니다. 11번째 벅스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죠? 저는 아직 그 벅스로 듣고 있는데 벅스를 듣고 있다가 유튜브 시청을 하면은 벅스 재생 팝업이 사라져서 벅스를 다시 실행해서 재생을 눌러줘야 합니다. 갤럭시 같은 경우는 음악을 듣는 중에 유튜브를 시청하고 꺼도 그 상태창에 그 팝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종료해도 바로 음악이 재생이 되거든요. 이런 소소한 포인트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12번째는 삼성페이와 교통카드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얼마나 편한지는 실생활에서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아마 원래 갤럭시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해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페이가 없는 환경으로 들어간다면 그때의 소중함을 느끼실 겁니다. 아, 정말 편했구나. 특히 교통카드 찍는 거 진짜 지갑을 안 꺼내도 돼서 정말 편합니다. 이거는 교통카드를 다시 1년 동안 가지고 다녀야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올해부터는 이제 애플도 애플페이가 되기 때문에 결제적인 측면에서는 삼성페이와 어느 정도 동일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통카드를 들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지갑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아직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지갑이 있고 없고가 신경 쓸 게 하나가 줄어들고 폰으로 딱 찍고 그 개찰구로 딱 들어가는 이 행동 패턴이 정말 편한 거였구나 라는 걸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깨달았던 시기였습니다. 갤럭시로 다시 넘어온 전체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큰 부분을 차지했던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13번째 통화 녹음입니다. 이거는 이제 케바케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통화 녹음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업체와 거래를 하거나 뭔가 기록이 필요할 때 통화 녹음을 간혹 사용하긴 하거든요. 있어도 많이 쓰진 않는 기능인데 썼다가 없으면 계속 생각이 나요. 뭔가 통화 녹음이 필요할 것 같은 순간인데 없으니까 원래 없이 사용했으면 크게 생각은 안 될 것 같은데 있다 없으니까 신경이 은근 쓰이더라고요. 아니 그럼 아이폰이 좋았던 점도 얘기를 해줘. 왜 갤럭시만 얘기를 하니? 첫 번째, 이쁘다. 애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걸 총칭해서 이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안 이쁜 구간이 없습니다. 거슬릴 만한 게 없고 UI, 디자인, 색감, 인터페이스 디자인, 감성 이게 구매 이유가 제일 커요. 왜냐하면 애플은 감성을 어떻게 녹일지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좋아하는지 여기에 갈아 넣는 노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걸 따라가려면 갤럭시는 엄청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노력해도 이 감성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애플이 워낙 압도적이라 이 아이폰의 감성은 정말 인정이고 이것만 보고 구매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두 번째, 애플 생태계 연동이죠. 맥북, 아이폰, 애플 펜슬, 아이패드, 아이팟 다 연동이 되고 사용했던 환경 그대로 다른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특히 에어드랍은 정말 편합니다. 기기 간 파일 전송은 깔끔하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생태계적인 측면에서는 애플스럽게 잘 해놨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길들여진 사용자는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는 좀 어렵다, 쉽지 않다, 재구매를 불러일으킨다, 강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카메라 감성. 이거는 정말 미쳤는데 사질, 화질을 논하는 건 이제는 의미가 없고요.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도찐 개찐이고 일반인들은 화질을 구분하는 게 사실 불필요하고 그 사진의 느낌 및 감성은 아이폰이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는 뭔가 그 보정을 해도 약간 촌스러운 느낌? 콘트라스트라고 하는데 대비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진의 그 명암이 진해지냐의 정도인데 기본 대비 세팅 값이 좀 세고 색감이 약간 별로야. 아이폰은 이제 보정을 안 해도 기본빵이 감성적이에요. 특히 전시회나 카페, 호텔, 맑은 날 길거리에서 최상의 감성을 보여줍니다. 아이폰이 그 인스타 감성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럭시만 사용했던 사용자가 아이폰을 1년 쓰고 다시 갤럭시로 돌아온 1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아이폰을 쓰고 있었을 때 갤럭시로 다시 갈지 고민을 지인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갤럭시를 절대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너가 갤럭시를 사면은 주위에서 너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너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그 얘기를 해석하자면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글 본 적 있으세요? 아이폰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LG나 삼성폰을 가지고 있는 남자보다 더 감성적이고 세련된 느낌이고 더 호감이 간다라는 글이었어요.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지인은 뉘앙스가 그 뜻으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다른 이유도 아니고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이유로 안 사야 한다는 게 저는 솔직히 좀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역대급 개소리라고 생각을 했고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든 말든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나온 결정대로 판단을 했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폰은 이래서 불편해 사용하지 마가 아니라 아이폰은 1년간 사용했는데 이런 점이 불편해서 다시 갤럭시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이고, 뭔가 결정을 할 때 고민이 되는 이유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을 고민할 때 외부적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는 그 자기 결정력을 높여서 결정을 하자 라는 말을 이번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갤럭시냐 아이폰이냐를 선택을 할 때 고민이 많이 된다. 그때 우리는 외부적인 요인, 아이폰은 이뻐, 갤럭시는 느낌이 구려, 그래서 아이폰이 더 좋아. 실제로 저도 그렇고 아이폰이 주는 감성이나 그 인터페이스 이쁨으로 구매를 했었지만 결국 스스로 뭘 원하는지를, 이걸 왜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단순히 어떤 계기 없이 나도 아이폰을 써볼까? 라는 단순 이유라면 오래가지 못할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갤럭시의 다른 좋은 기능들이 나왔을 때 또 흔들릴 확률이 높고요. 이건 비단 아이폰뿐만 아니라 살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꽤 많은 부분이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갤럭시로 다시 돌아갈지 말지를 이렇게 문서화해서 3개월을 좀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 갤럭시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스스로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는 감성보다는 기존에 썼던 갤럭시 기능을 선호하는구나. 갤럭시를 다시 써야겠다라고 말이죠. 올해 갤럭시 23 플러스를 사전 구매해서 사전 구매 이벤트로 용량 512GB로 업데이트가 됐고 무선 충전도 되는 사물 인터넷 허브 스마트 싱스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시 갤럭시를 사용 중이고요. 누군가 아이폰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갤럭시를 계속 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고민하게 만들 아이폰에 뭔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갤럭시를 계속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민이 될 때 스스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럼 앞으로도 어떤 선택에 앞서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런 식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